네, 이번 2차 스텝 B에 관한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러한 곡선과 X축의 교점을 통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죠. 우선은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게 필요하겠고, 그래서 점 C를 기준으로 해서 넓이를 요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주면 결론은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C라는 점을 밑으로 쭉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봤을 때 요 점의 좌표는 A,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A라는 값은 계속해서 커가거나 뭐 그럴 수는 없겠죠. 0보다는 크고 절편이니까 요 값이 0이 되는 플러스 2값 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겠다. 자, 그러면 우선은 가로의 윗변 선분 DC의 길이는 2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는 바로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인 C에서부터 H까지의 길이는 마이너스 2 A의 제곱에 더하기 8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넓이를 우리가 표현해보면 SA라는 것은 바로 윗변 아랫변 더해서 2A 더하기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8이 되겠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a의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이 되겠고, 우리가 이 주어진 넓이를 최대값을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그 값들 그래프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a의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앞으로 묶어내면 3a 마이너스 2와 또 하나는 a 플러스 2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증간표를 우리가 해보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래프 자체가 결국은 이제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와 3분의 2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프는 물론 이렇게 두 번 꺾이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최대값은 a가 3분의 2일 때 우리가 답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 3분의 2는 얼마가 되냐면 정리해 주니까 27분의 512가 되겠고, 문제에서의 정답은 27S를 답으로 써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512가 답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를 함께 보죠. 네,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K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니까는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를 찾아라 라는 거죠. 우선은 이 식을 방정식의 관점이 아니라 결국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와 y는 k라는 상수함수, 결국은 이 3차 함수와 상수함수에 따른 교점의 개수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교점의 수로 바꾸겠다. 그래서 우리는 fx의 식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정리하니까 3배 가로 열고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조금 더 증간표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있겠고 1이 있겠고 0, 0 프라임이죠 물론. 자, 그럼 f 함수는 자 양수 증가 마이너스 감소 그 다음에 플러스 증가해서 우리가 극대값 f 마이너스 1 이 값을 계산해 주니까는 2의 값으로 나오겠고, 극소값 f1을 조사하니까는 2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2까지 올라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원점을 통과하고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는 k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판별이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보다 더 크다라면 이럴 때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다라면 이때도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처음에 나와 있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면 1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3개가 되겠고, 그쵸? 3개. 그 다음에 이 극값에서는 우리가 2개씩을 갖게 된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x가 1보다 클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우변에 있는 식들을 다 좌변으로 넘겨서 이러한 fx에 있어서의 최소값, 어떤 범위에서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최소값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되겠고, 이 프라임이 0이 되는 두 개의 값이 존재하죠. 1하고 3.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 이 범위만 살펴보는 거니까 최소값이 누구냐면 f3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f3일 때의 값이 어떠면 될까요? 0보다 크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3이라는 것이 우리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도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을 대입해서 정리해 주니까 a-6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a는 6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도 같은 그런 맥락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그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찾아서 0 이상이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미분해 주면은 f'x는 하고 되겠죠. 자, 미분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는 결국은 우리 프라임이 0이 되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이렇게 두 개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생성되는 3차 커브가 될 텐데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대략 이 정도에 있겠고 2도 이 정도에 있을 텐데 문제는 누가 더 낮은지, 그쵸? 최소값을 알 수가 없겠죠. 물론 최소값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f-1과 f1 도대체 누가 더 작은 값인지를 조사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1 자 대입했더니 그 값이 k-1로 나오고 f1 대입했더니 그것이 k-5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 더 작은 값이냐면 당연히 f1이겠죠. 따라서 가장 작은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k 값은 우리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5번 문제는 직선궤도를 타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움직인 거리. 자, 그래서 움직인 거리죠. 제동을 걸기 시작하고 나서 정지할 때까지. 자, 열차가 정지할 때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따라서 위치 미분해버리면 이것이 결국은 12 마이너스 0.8t가 되겠고, 자, 이 값이 0이 되는 것. 자, 누굴까요? t의 값은 바로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다시 또 우리가 요 15라는 값을 원래 x 바로 이제 거리 위치 함수에다가 다시 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12 곱하기 15에 마이너스 0.4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곱 정리해 주면은 90m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답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늘 항상 뭐 그래 왔듯이 우리 친구들이 움직이는 그 그림자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끝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y라는 값이 바로 y가 무엇을 표현하냐면 y가 바로 그림자의 길이가 되겠죠.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 길이고 그 다음에 z 바로 그림자의 끝이 되겠죠. 그림자의 끝 이렇게 그 문제에서는 혜성이와 유빈이의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여기서 물어본 거는 d, z, d, t 시간에 따른 우리 바로 그림자의 끝 z의 변화 요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둘 다 닮음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대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3대 1.2는 우리가 z대 y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데, 이 y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z로 표현해야 되겠죠. 따라서 z에서 60t를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죠. 3대 1은 z대 y가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dz, dt니까 이 y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z-60t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혜성이의 그 그림자 끝에 그 닮음을 통해서 써주면 3대 1.2는 z 대 y. 자, 그러면 그대로 정리해 주니까 z는 100t가 되겠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그림자 끝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dz dt는 100m/min, 분 1분당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하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키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지죠. 그래서 90이 되겠고, 문제의 정답에서는 각각의 속도의 b를 물어봤기 때문에 10대 9가 되겠다라고 답을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반지름이 3t, 3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요 반지름이 r인데, 이 r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3t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 도형의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우선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st, 시간에 따른 넓이는 바로 파이 r 제곱인데, r 자체가 3t니까는 제곱해서 9t 제곱 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시간으로 미분해 주니까 18t 파이가 되겠고, 또 그때에 따른 5일 때에 따른 값이니까요. 18 곱하기 5 곱하기 파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계산해 주니까는 t가 5일 때니까 우리가 5, 8이 40, 그 다음에 5일은 90 이렇게 해서 90파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는 우선 주어진 식이 이제 프라임의 함수라는 것을 좀 잘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극대값이 4, 극소값이 0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fx의 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우선은 2차 함수이고 절편 자체가 0하고 2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f'x라는 함수를 우리는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a라고 쓰고 x와 x-2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2차 식으로 주어지겠고, 요거를 적분하는 것까지야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그는 2분의 ax에 대한 세제곱이 되겠고, 3분의죠, 3분의. 그 다음에 ax의 제곱이 되겠고, 자, 문제는 상수 c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a도 모르고 c도 모르니까는 우리가 주어지는 식은 두 개가 필요한데, 바로 문제에 나와 있죠. 극대값, 극소값. 자, 우리 프라임에서 양수라는 것은 증가로 해석을 하고 음수인 거는 감소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극대값이라는 것은 f0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0일 때 4가 되겠다. 그 다음에 또 극소값은 감소해서 증가니까 f2는 우리가 0이 되겠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 기억의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니까 기억의 식에서 c 값은 4가 되겠다라는 것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 기억의 식에서 우리가 2를 대입해 주니까 f2는 하고 정리해서 우리가 나머지 a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3분의 8 a가 되겠고, 더 빼기 4 a가 되겠고, 더하기 4.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해서 풀어주면 a는 얼마? 플러스 3이다 라고.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나올까요? fx는 여기는 x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4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는 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 부정적분에서 적분 변수 똑같고, 그럼 그대로 그냥 붙여서 계산을 해주면 x의 9, x분의 9, 그 다음에 더하기 x분의,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전개해서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9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dx로 이렇게 결합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인티그랄 x분의 4x의 제곱이 되겠고, 뭐 이 정도야 뭐 우리 친구들 4x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정리해 주니까 이거는 2x의 제곱에 더하기 상수 c가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찾아볼 것은 A 값과 B 값의 합이니까는 여기서 A는 그냥 2라고 표현하고 B는 0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0번 문제 함께 볼 텐데요. 10번 문제는 결국은 구분구적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우선 구분구적의 일반적인 패턴은 결국은 첫 번째 가로부터 출발을 하죠. 가로.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이제 b-a가 되겠죠. 이것을 몇 등분한다? n 등분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n분의 b-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좌표예요. xk라는 이제 좌표가 되는데 첫 번째 x제로가 a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xk라는 것은 a로부터 요 길이 n분의 b-1이라는 요 한 칸의 간격을 k에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k에 같다. 이게 중요하죠. 어디로부터? 기준점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으면 길이를 더해주고 왼쪽으로 갔으면 길이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좌표를 적하는 방법.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제 SK. 잘생겼다. SK텔레콤이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가로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n분의 b-a가 가로가 되겠고 세로는 바로 이제 f, x, k죠. xk에 대한 함수값.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해 보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그다음에 시그마 k는 1서부터 어디까지 n1까지의 sk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요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요거를 계산하지 않고 요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하지 않고 그냥 풀어 쓴 것 뿐이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여기 위에다가 요 위에 밑줄로 그은 이 식을 k에다가 하나씩 1, 2, 3, 4 이렇게 우리가 대입해서 쭉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면은 우리 보기 1번에서는 1부터 가는 거는 맞는데 마지막에 f, x, n으로 끝나야 되는데 n-1로 끝났죠. 그래서 요게 하나가 이제 빠져서 틀린 문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 개수가 보면 하나가 더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준을 이렇게 잡은 거죠. 두 번째 보기는 이렇게 해서 요게 바로 이제 fx0를 이용해서 요 높이를 갖고 그려준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누구로 끝나냐면 바로 n-1로 끝나야 되는데 요게 n으로 끝났기 때문에 틀린 보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번이 답인데 보기 3번이 왜 답이 되냐면 요거는 아까 구해놨던 1번하고 2번 있죠. 그래서 1번에서는 fx1 해서 얘는 fx2 한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fx n-1도 가지만 하나 더 fxn까지 가야 되고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n분의 b-a를 하나씩 다 차례차례 곱해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리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 이렇게 있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주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작게 안쪽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이 요게 x1, x2, xn 해서 요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게 바로 요 답이죠.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요 그림 같은 경우는 fx0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fx0 여기에 이쪽 부분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fx1 그러면 맨 마지막에 끝나는 건 누구로 끝나냐면 fx n-1 fx n-1로 이렇게 끝나고 나서 곱하기 n분의 b-a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도 n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죠? 그래서 이건 뭐 한 거냐면 이 두 개씩을 더한 거예요. 더하고 나서 뭐로 나누면 될까요? 2로 나눈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는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도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몇 개씩이에요? 두 개씩이에요.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개씩, 그 다음에 하나, 그리고 2로 나누는 준 것.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